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우파의 지지율 상승 이유, 한동훈의 그 어떤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의 행동과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우파들이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 어떤 정체성을 한동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북두 시민혁명군에서도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강의를 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는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다하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교양과 상식, 그리고 품위를 요구합니다. 그런 거를 제가 이 북두 시민혁명군이라는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시민들, 인민들의 질이 자꾸 떨어집니다. 학력은 높아지는 대신에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미약한 힘이나마 우리 시민들을 계몽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소박한 마음 혹은 그 어병정신을 받들어서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보여주고 있는 한동훈의 태도,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의 구호와 행동이 일치한다 이겁니다. 그 정체성, 이 정체성을 우리가 찾았다. 그러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제껏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인민민주주의를 공산자파들의 수구 꼴통들의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양과 품위, 이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이때까지 무엇을 주장했느냐? 천박한 경제와 안보. 천박한 경제와 안보라 하는 아주 기초적인 국가 시스템 혹은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슬로건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MZ세대들은 1970년대 출생한 자로서 경제를 가지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리고 안보를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난다. 5, 60대는 경험을 한 그게 있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들은 이야기라도 있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하지만은 70년대 이상은 자신감을 가지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산자파에서 예전에는 자유우파들이 그 안보와 경제 싸우면서 건설하자. 북한도 그랬어요. 병립정책. 두 개가 병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보를 싸우면서 아무리 우리가 건설을 해도 저쪽에서 침범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뭐를 이루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보를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보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70년대 지금 MZ세대들은 전쟁한다. 전쟁하자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첫째 이유는
교양과 품위,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인 건 연탄 배달에서 나왔다시피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걸 바로 교양과 품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야 될 명절 선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연탄 배달로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노블리스 오브리제의 깊은 철학은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우월한 자유주의에서 경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거를 내줘도, 내 거를 탁 털고 빈주머니로 해도 나는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사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깊은 자부심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는 교양과 품위,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 하는 의무감 혹은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반칙 없이 이런 교양과 품위,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저, 사회에서 대접을 받는 만큼 사회에 기여한다. 내가 잘해서 하든 못해서 하든 내가 부자로 산다 하면은 그 부자로 사는 것만큼 누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내가 잘나서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받은 만큼, 누리는 것만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그런 높은 시민의식을 요구하는데, 이런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예의적으로 인사하고 배려하고, 이게 다 교양이고 품이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정치개혁,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게 노블레스 오블리지라 하기도 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합니다. 먼저 프랑스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이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투쟁성. 그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과 국민들이여, 절대 지킬 테니까 흔들리지 마라. 이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 있기 때문에 언제나 대륙파와 해양파가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대륙파가 밀려 내려오면 해양파가 죽고, 해양파가 밀려 올라가면 대륙파가 많이 죽었어요. 그게 뭐 예민하게 정권적으로 드러나는 게 사색 당파예요. 조선시대 때. 뭐 여러 가지 명분론은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중국의 사대를 심하게 할 거냐 좀 덜 할 거냐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학문적으로 말하자면은 주자가 말한 주자학의 그 어떤 그 좁은 그것만 인정하지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든가, 뭐 이런 다툼이 사색당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철학적으로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은 한국의 반도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당파에 흔들리니까 전국에 따라서 국민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좌파가 득세를 하면 국민들이 이제 좌파 세상에 오니까 해양파들이 다 죽는 거구나. 미국, 일본파들이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좌파에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에서 자유우파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게 가장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인 사건이 박근혜 탄핵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치 정서로 보면은 좌파들이 완전히 들고 일라고 막 그 광화문이 시끄러우니까 자유우파들이 눈치를 보고 활동을 못한 거다. 그래서 자유우파들이 지금 반성해야 될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 두 번째, 그 지키려고 하는 자유수호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라든가 어느 자리에서 관훈토론회라든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자유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자유우파들이
굉장히 의기충천해가지고 용기가 생겨서 결집이 잘 되고 있다. 저는 근원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가장 비근한 예가 박근혜 탄핵이라니까요. 탄핵 때 자유우파들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유우파들이 신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지키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안 죽으려고 하니까 좌파에 부안해동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박근혜의 실책일 수도 있었다. 자기도 이거를 반드시 싸워 이겼다 하는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 주변 참모들의 부안해동에 자기도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우파들도 그 마찬가지예요. 6.25 사변 때처럼 인민군이 내려오면 인민군 국기를 흔들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투쟁성을 보이는 게 굉장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이라면 공입니다. 밀리지 않는 거, 논리를 제시하면서 한마디도 밀리지 않음으로써 자유우파들이 결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굉장히 빨리 캐치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유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양 있는 태도, 또 품위, 옷 입는 거 그런 거 패션이 스타라는 게 그게 품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나 공손하고 인사하고 이런 게 그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특권을 내려놓자.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가 경제 안보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걸로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또 안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자부심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잘한 게 투쟁성, 자유우파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앞서서 지키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투쟁성, 밀리지 않는 거, 지킨다. 이 두 가지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0마디도 칭찬해도 부족할 너무나 훌륭한 점이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내면서 무엇이 생겨났느냐. 차별성이 딱 드러난 공산자파의 천박. 공산자파의 정체가 얘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거예요. 뭐 연탄 배달을 하는데 얼굴에 왜 검정 무추가 일 많이 하는 척 하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똑같이 자유우파가 똑같이 싸웠지만 가만히 놔두면 국민들이 그 자석들 그 공산자파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쓸데없는 시비를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잡범. 모든 게 의심스럽다. 가덕도 피섭. 왜 그 치료 기록을 안 내놓냐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켜내면서 차별성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생겼습니까? 자신감, 발전성. 이 투쟁으로서 지켜짐으로써 다음 차기 됐건 다음 대통령도 한동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유우파가 지켜진다 하는 안정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안정감. 자유우파가 차기 됐건 그리고 반도적인 특징에서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잖아요. 반도 국가의 한계.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 국가니까 DNA가 그 시류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천으로 내려오면은 대륙파인데 해양파가 죽고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전성으로 인해 가지고 차기 대권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주게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여론조사에도 드러나고 있지만은 자유우파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어느 기본으로 여론이
선거 전에 이미 결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매사가 그래요. 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꾸 일이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데는 자꾸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라 할까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되는 일은 저절로 된다. 되는 일은 저절로 된다. 뭐 그게 좀 발전해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팔자가 있다까지 이야기고 발전하는데 일이라는 게 처음 기초를 잘 닦고 처음 시작이 좋으면 끝까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우파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냈다. 교양과 품위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특권 해제 정체성을 그대로 든 거예요. 예전처럼 잘 살자 못 살자 뭐 나라가 전쟁이 난다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자유우파가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경제와 안보는 자유우파가 아닙니다. 자유우파는 교양과 품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세 개가 자유우파예요. 그 다음에 투쟁성 그 공산자파와의 일선에서 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지키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보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투쟁성 그럼으로 인해서 차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차기 대권도 가능하다 하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탄핵을 일으켰을 때 그 자유우파들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걸 싸우려고 들었으면은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투쟁성도 없었고 정체성도 없고 어떻게 자유우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유우파는 막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자파들하고 차별성이 없이 똑같은 자유우파도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습니까? 공산자파들이 다음 차건에 대한 그 확산력으로 다음 차기하고 국회의원은 자기들이 확산하겠다 하니까 완전히 뭐 180석까지 160석까지 석권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지금 현재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훌륭한 정과 함께 현재 정치 상황도 무시 못한다. 대통령이 자유우파고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를 상당한 부분 복구시킨 거, 회복시킨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정치 상황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유우파가 굉장한 지금 출발이 좋고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100점 만점에 110점을 주도 모자랄 만큼 잘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총선 승리가 아닙니다. 총선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유시민혁명.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공산자파를 완전히 몰아내는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선거혁명. 약 200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선거혁명을 하자. 자유우파는 공산자파를 5분에 완전히 싹 쓸어내야 됩니다. 뿌리채 드러내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범 이재명이가 저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자유우파는 선거혁명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그 차별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유우파, 공산자파의 차별성이 이재명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선거만큼은 일치단결합시다. 선거 일치단결한 후에 공산자파를 완전히 몰아낸 후에 합리적인 야당, 합리적인 좌파 혹은 우리 자유우파 내에서의 개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여야 2차전을 한번 하자 이겁니다. 새로운 전국을 꾸리자. 선거혁명을 통한 새로운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을 만들어가자. 여러분 꼭 200석 달성이라는 선거혁명을 이루어냅시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이런 여러 가지 점으로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낙관해서는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자유우파들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자유우파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